자, 아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289페이지에 정비사업, 기타 관련 규정 정리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과로에다 적으세요. 소유자가 증가라고 적어요. 소유자 증가. 그 과로 내용이 뭐다? 소유자가 증가했다는 거야.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은 날,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은 날, 정비구역 지정 거기 밑줄 지정 변경 고시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자 따로 정하는 날 있죠? 거기 밑줄 이걸 우리는 기준이라고 하고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요게 이제 정비법 내용에서 한번 개정된 내용인데 조금 이해가 안 되게 좀 법이 바뀐 거야.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정비법에는 우리 개발법은 중요한 기준일이 뭐가 기준일이었어? 공람공고였잖아. 근데 정비법은 공람공고가 아니요. 이 정비구역 지정한 이 날이 기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하잖아. 근데 우리 혹시 기억나요? 기본계획만 봐도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기본계획의 예정구역마다 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해놨잖아. 그래서 이걸 기준일로 하는데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 동네 투기가 발생할 것 같아. 이러면 시도지사가 요 기간 중에 따로 기준일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따로 안 정하면 언제가 기준일이야? 구역지정고시. 따로 정하면 여기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날이 기준일이죠. 그럼 이 기준일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개발법으로 치면 다 안다는 뜻이야. 이때부터 투기하면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일의 과거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 기준일의 다음 날에 방금 과로 했잖아. 과로. 그 소유자가 뭐하면 증가했죠. 증가하면 다음 날에 소유자가 증가했죠. 그러면 기준 1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렇게 했거든. 기준 1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 구역 지정 고시된 날이잖아. 다음 날에 소유자 증가했죠. 이자에게 분양권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기준 1의 다음 날에 소유자가 증가하면 기준 1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이게 맞아. 다음 날부터 증가하면 너는 분양권 안 줄 거야 이런 뜻이라니까. 근데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 다음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증가하면 기준 1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나 없나를 산정한다 이 말이잖아. 다음 날을 기준으로. 그럼 다음 달에 소유자 증가했으면 분양권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야? 준다는 얘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바꾸는지 몰라도 하여튼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그 이유가 뭐라고? 기준일을 다음 날에 기준일을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게 해놨어. 그래서 과로에 해당한다는 말이 소유자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밑에는 본문은 전부 무슨 뜻이라고? 소유자가 증가 이런 뜻이에요. 자,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돼서 소유자가 증가했습니까?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바뀌었어. 소유자가 증가했습니까? 증가했다는 거 알아야 돼.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여, 자 거기까지 나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지어서 소유자 증가했다 안 했다? 나대지에 새로 건물 지어서 소유자 증가했어 안 했어? 자, 이 나대지가 내 땅이야. 내가 건물 지었어. 소유자 증가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뭔 소유야? 이 나대지에 새로 건물 지었을 때는 소유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문제는 소유자가 증가 안 하면 문제가 안 돼. 소유자가 증가했을 때가 문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럼 이건 어때요? 아직 그 지문이 없죠?
이건 어때요? 자,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했어.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집합 건물에 구분 건물을 지었어. 다시 기존 건물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을 지었어. 소유자 증가해야 하네. 응?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야지. 그게 뭐가 어렵지? 많이 어렵지. 10세대 빌라 철거했어. 10세대짜리. 10세대를 지었어. 소유자 증가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근데 더 많이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읽은 건 이거는 소유자가 증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증가했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필지를 나눴다든지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꿨다든지 이거는 무조건 증가하는 거잖아. 증가했단 말을 할 필요가 없지.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나 주택 등 건축물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 주택 소유자가 따로 나눠진 거야. 소유자 증가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이런 거는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야. 문제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4번은 뭐예요? 소유의 필지의 토지가 한 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어서 소유자가 감수했다. 감수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많은 얘기 안 하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조건을 앞에서 공부했고 그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줘요.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거기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공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막 더 많이 짓게 해주면서 대신에 임대주택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임대주택을 짓는 거야. 그런데 공공재건축에는 없는 게 하나가 있어. 공공재개발은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정비구역도 정비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잖아. 예정구역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거야. 재개발하겠다고. 공공재건축 예정구역은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지정한 이날이 기준일이 되는 거야. 이날이 기준일이 되는 거야. 물론 예정구역 지정하기 전이라도 시도지사가 따로 지정할 수도 있어. 따로 지정하면 이게 기준일이 되는 거야. 방금 얘기하는 거 똑같아. 그러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아니면 따로 정한 기준 1의 다음 날의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똑같은 거야. 뭐 하면 소유자가 증가하면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 하나만 들어주면 돼. 재개발 예정구역. 응? 여기는 일반 정비구역은 예정구역이요, 정비구역이요. 정비구역을 기준일로 하잖아. 근데 공공재개발은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예정구역 지정하면 이게 기준일이 되는 거야. 뭔 줄 알아요? 우리가 여기 이사대책에서 나온 말인데 뭐 뉴스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사대책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공공재개발은 이 제도를 정부에서 발표한 날부터 그때부터는 분양을 안 준다 사면은 뭐 하고 난리를 쳤다고. 그러니까 이사 이때가 아니고 예정구역을 지정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날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이해갑니까? 일반 정비사업은 기준일이 언제라고? 정비구역 고시일이라고. 공공재개발은 언제를 기준일을 한다고? 예정구역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니까. 예정구역 아시겠습니까? 이제 예정구역 지정된 동네에서 내가 건물을 사고 땅을 사면은 조합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좀 돈 줘서 내보내버린다 이런 뜻이요. 예정구역만 지정되어도 공공재개발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그 요번에는 워낙 그게 말이 많아가지고 그걸 한번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 물으면 우리는 뭐 다 70점이죠. 자, 문제로 돌아와 보세요. 문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면 되겠네. 청산금. 우리가 자신 있는 게 청산금 아닙니까?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내 총회 동그라미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전까지라도 청산금을 분할징수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분할징수 지급은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하고 어디?
정관등에서 정한 경우죠. 2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 위치, 용도, 영상한 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라 이 말입니다. 3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강제징수 들어가겠지. 시장문수 등, 우리 행정청은 시장문수 등밖에 안 나와. 시장문수 등은 지가 강제징수 하겠죠. 그런데 시장문수 등이 아닌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시장문수 등에게 위탁해야지. 수수료 몇 프로 떼줘야 돼.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시 일로부터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부터 몇 년간? 5년간. 우리 공법의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간. 다음 날이 빠져서 틀렸어. 다음 날. 우리 출제위원들은 다음 날을 보면은 그저 환장을 하지요. 5번 정비구역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미리 압류해야죠. 압류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3번 문제도 뭔가 한번 볼까?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만약에 실제 문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기억부터 읽어줘, 니은부터 읽어줘. 기억부터 읽어주시오. 근데 짧은 거부터 먼저 읽어야 돼. 시험 문제에 가면은. 그죠? 그 짧은 문제에서 쇼부가 나면 좋잖아. 쇼부는 일본 말인가요? 준공인가에 따라 니은부터 읽어보자고.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요거 설명 안 드렸나? 자, 우리 지난주에 구추조시 했습니까? 구추조시는 사업이 지연되니까 정비구역을 해제해라 이 말이잖아. 해제해야 돼. 자동 해제요. 자동 해제가 아니고 해제해야 되죠. 예, 이 절차를 거쳐 해제했잖아. 그런데 우리 정비구역은 구추조시뿐만이 아니고 이거 설명한 것 같은데 사업이 끝나도 없어지죠. 사업이 끝나도. 근데 사업이 끝났다는 걸 개발법하고 비교해서 봤잖아. 개발법은 수용사용 방식도 있고 뭐도 있어요. 환지 방식도 있었죠. 자, 개발법은 무조건 무슨 공고하면은 절차가 끝났어. 수용 방식은 무슨 공고? 공사 끝났다고 공고한다고. 무슨 공고? 공사 끝났다고 공고한다고. 공사 완료 공고지. 공사 준비 공고 아닐 거 아니에요. 공사 완료 공고. 환지 방식은 무슨 공고? 환지 처분 공고잖아요. 그죠? 근데 정비법은 공고라고 해, 고시라고 해.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무슨 고시? 정비사업은 공사 완료 공고니까 공고를 고시로 바꾼다고. 무슨 고시? 공사 완료 고시지. 공사 완료 고시. 공사 완료 고시를 아까 같은 말로 무슨 고시? 준공인가 고시. 자, 여기는 환지 처분 공고죠. 환지 처분 공고인데 여기는 무슨 고시라고 그래? 응? 소유권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 머릿속에 안 들어오게 하려고 이것들이 법을 이렇게 바꿔놨다니까. 예전에는 분양처분 공고였거든. 환지처분 공고, 분양처분 공고 얼마나 외우기 쉬워. 여기는 환지처분 공고, 여기는 분양처분 공고. 그럼 너무 쉬우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지처분 공고가 정비법의 소유권 이전 고시라는 게 기억이 안 나. 목표가 달성된 거지. 우리 기억 안 나게 하려고 이렇게 바꾼 거야. 환지 방식은 뭐? 환지처분 공고. 관리 정비사업은 뭐? 소유권 이전 고시. 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이게 공고 고시 하면은 언제 정비구역이 없어져? 여기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건 해제된 것으로 보지. 공사 끝났잖아. 끝났으니까 이거는 다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추조시에 걸려가지고 사업을 안 하면서 정비구역을 없앴죠. 이러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필요 있어, 필요 없어?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뭘 받아? 조합은 뭐 받고? 요거는 뭐 된 걸로 본다? 취소된 걸로 보지. 취소된 걸로 보지. 근데 이게 정비사업이 끝나가지고 없어졌잖아. 이때는 조합이 취소되면 돼, 안 돼? 실컷 사업 끝내놓고 나니까 너는 취소야. 그러면 안 되잖아.
정비구역이 없어져도 조합에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죠. 마지막 형상까지 마무리를 해야 조합을 해산하지. 정비구 공사 끝났다고 이제 조합 없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어보신 거 있잖아. 니은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공사 끝나서 정비구 해제됐죠. 이때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본다. 그럼 안 되지. 조합 해산되면 안 되지.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얘들은 정비구역이 지금 공사 끝나서 해제되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까? 우리 정택이 알아요?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가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 지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지.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 정비법에서 방금 뭐라고 그랬어? 정비구역이 사업이 끝나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라고 돼 있잖아. 이제 국회법에 그 정비구역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국회법은 10년 지나면 의무였잖아요. 근데 정비법에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관리하라고 돼 있잖아. 그런 내용까지. 그러면 우리 니은은 맞아 틀려? 틀렸죠. 우리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돼 있죠. 그럼 일단 니은은 들어가야지. 그래서 짧은 걸 일단 읽고 니은이 들어가나 안 되나를 일단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니은 없는 걸 일단 주면 되지 뭐. 니은 없는 거. 1번 4번은 답이 아니죠. 그럼 지문을 딱 보니까 니은 티것이냐 기억이냐. 티것이냐 기억이냐. 그럼 티것 기억 중에 짧은 거 읽어야 돼. 긴 거 읽어야 돼. 짧은 거 읽어야지. 티것이 짧잖아.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건 알긴 아는 거죠. 응? 다른 등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른 등기 하면 안 되잖아. 왜? 정비사업은 등기도 지체 없이 하잖아. 예외도 없잖아. 개발법은 14일이라니까 예외가 있었지만 예외도 없잖아. 그 티것으로 해결되면 되는데 티것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그때는 기억까지 읽어봐야 되는 거야. 그때는. 어쨌든 우리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기억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소리인지.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본 적 있죠? 원칙은 전부 끝나고 공사 완료되고 하는 거잖아.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어디에 대해서만 완공된 부분이죠. 준공인가를 받아서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어쨌든 문장은 길어도 맞는 문장이죠.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시행자인 지방공사. 누가 시행자요? 지방공사. 준공검사 인가 받아 안 받아? 준공인가권자가 누구예요? 시장군수 등이죠. 그럼 시장군수 등이 아닌 자는 다 받는 거야. 공사도 받는 거지. 지방공사 받는 거야.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는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번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동별 세대별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지문에 뜨긴 했지만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뭐를 받아야 돼? 사용 승인. 우리 주택법에는 사용 검사 받죠. 그런데 건축후 주택법에서 사용 승인 사용 검사 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지.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은 사용하잖아. 그런데 그걸 정비법, 개발법, 정비법에는 임시 사용 승인이라고 안 하고 사용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준공이라고 그러죠. 준공 전에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 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개발법은 사용 허가를 지정권자가 해주고요. 정비법에는 예외가 없어. 시장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뭔가요?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에 뭐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있는데 임시사용승인하고 똑같잖아. 동별로 할 수도 있고 세대별로 할 수도 있고 주택은 그죠? 주택은 본래 동별로 하는 게 원칙인데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했거든. 주택법에서도 똑같잖아. 대지는 뭐별로? 구획별로. 우리 주택법이 임시사용승인하고 똑같잖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3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은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맞잖아.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관리처분 계획 수립 안 하면은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 아시겠죠?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번하고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네. 준공인가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봅니까?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5번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언제 소유권 취득에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5번 문제도 보세요. 비용 부담. 우리가 어렵게 출제되는 해는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국회법이든 비용 부담이 한 번씩 드러나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해요. 정비 사업비는 자, 우리 시설, 개발, 정비, 계획 사업이 3개죠. 계획 사업 3개는 시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야? 시행자. 예외적으로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예외가 있었죠. 시행자가 부담한다. 맞습니다. 지자체는 시장운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는 할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자, 융자도 되고 뭐도 되고 보조도 됩니다. 융자도 되고 보조도 됩니다. 융자는 빌려주는 거고 보조는 도와주는 거지요. 그러면 행정청이 할 때는 얼마를 융자 보조할까? 전부나 일부를 해줄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일부를 보조한다, 융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3번 정비구역의 국유지 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이 우선해서 수익액은 왜곡될 수도 있다. 참고해서 봅니다. 우리가 국유재산은 국공유재산은 경쟁입찰로 팔아야죠. 그런데 우리 계획사업에서는 이렇게 점유자 사용자에게 우선해서 우리 시설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런 특례가 있다는 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어떻게 팔아야 돼? 경쟁입찰. 4번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부가금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안 내면은 시장운수 등은 지가 직접 강제징수하죠. 그런데 시장운수가 아닌 자는 어떻게 한다? 시장운수 등에게 위탁하죠. 수수료 몇 프로 떼어준다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 설치. 우리 공동구는 본래 무슨 법에서 배웠어요? 국토개혁법에 나오잖아. 근데 신도시 개발할 때도 공동구 만들고 재개발할 때도 공동구 만들거든. 똑같은 거예요. 설치할 때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우리 국회법에도 뭐 이렇게 공부했죠. 공동구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시행자하고 점용 의무자. 그래서 여기는 설치 의무자라 했죠. 같이 부담했잖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는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제 특강 할 때 못 봤기 때문에 정비법 봤는데 뭐 다 가져가지는 못해도 그리고 우리 기출문제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보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단원별 뭐 예상 문제로 할 겁니다. 예상 문제는 기출 문제하고 똑같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다른 데 문제가 들어 있겠죠. 뭐 기출 문제도 상당히 있을 거고 기출 문제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게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대신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풀어보시고 오는 건 맞는데 모르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모르는 내용은 표시만 해서 오는 거야. 와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이런 것까지는 그냥 포기합시다.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고, 그죠? 예. 또 우리가 또 기출 문제 없었지만은 또 새로 신설되거나 이런 게 내용이 나오면 하고, 만약에 또 문제에도 신설된 내용이 또 없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고, 그때 또 보충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7월, 8월 달 정도 지나면 우리 공법도 이제 60점 정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올 수 있다.
근데 계속해서 공부 안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아까 보니까 안 하던데 보니까 안 하던데. 다음 주에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